신랑과 저는 신랑이 키우고 있던 강아지 한 마리를 계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는 엄마가 개털 알러지가 있으시고 아무래도 혼자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케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랜선 집사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희 지역의 큰 공원에 가면 저녁이 되면 강아지를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휴일 저녁이나 시간이 될 때마다 커피 한 잔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보는 게 저의 낙이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리트리버 한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리트리버 견종을 엄청 좋아해요.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강아지가 저한테 와서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덩치로 배까지 보이면서 저랑 신랑 모두 그 강아지의 행동에 웃게 되었고 이후로도 종종 산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강아지랑 친해지게 되었고 제가 강아지가 귀여워서 간식이라도 주고 싶었는데 준비를 한 게 없어서 근처 카페에 들러 견주님께 드릴 커피를 샀습니다. 견주님께 커피를 주면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산책도 하면서 신랑과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신랑은 늘 강아지에게 친절했고 저에게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견 모임에도 함께 참석하면서 저희의 만남에 있어서 강아지란 없어서는 안 될 오잡교가 되었지요. 1년 정도의 동거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제가 강아지를 많이 아낀 만큼 결혼을 할 때에도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야외 결혼식을 진행했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약 1년간의 신혼기간 동안 신랑과 토닥거리기도 하고 좋은 날이면 야외에 놀러도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며 입덧이 심해졌었는데 제가 좋아하던 강아지 털도 알러지처럼 생기게 되어서 강아지 털을 다 밀게 되었어요. 큰 차이가 있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렇게 털 문제나 배가 불러오면서 강아지 산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저희의 오잡교였던 강아지 때문에 싸우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남편은 저의 임신보다는 강아지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는데 그게 참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핑계를 대며 강아지에게 소홀하게 대한다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고 그렇게 다투는 게 일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나가던 강아지 모임도 제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신랑이 혼자서 나가기 시작했고 모임을 갈 때면 야외 운동장에서 술과 고기를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출산을 하고 나면 몸도 추스르고 예전처럼 저녁 산책도 제가 잘 나갈 수 있으니 아이만 태어나면 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며 출산일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도 남편과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게 참 속상했거든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몸을 추스르는 동안에도 신랑은 개만 생각했습니다. 개 산책, 개 모임, 개 미용 등등. 사실 너무 서운했습니다. 여자는 출산을 하면서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오로지 개에만 올인하는 모습이 참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너무 아꼈으니까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퇴원하고 집에 오게 되었는데 아기가 어리다 보니 결국 크게 강아지를 케어할 수 없었고 점점 강아지를 케어하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바람이 차갑긴 하지만 아이와 함께 산책을 갈 겸 먼저 산책을 나가 있는 신랑과 강아지 마중을 갈 겸 해서 유모차를 끌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신랑과 저희 강아지가 보였고 그 옆으로 모임을 함께하는 여성분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산책 중일까 생각을 하며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함께 산책을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산책을 나간 신랑이 전화도 안 받고 늦게까지 안 들어오길래 아예 함께 동네를 돌아다녀 보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는 야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막창집이 있었어요. 신랑이랑 그 여자가 둘이서 막창을 먹고 얼큰하게 술에 취해 있었고 두 마리 강아지들은 가게 밖 기둥에 뭉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차던지 둘 다 이미 얼큰하게 취한 상태였고 저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여자가 저희 신랑한테 자기 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개에 미쳐있는 이 사람이 모임에 있던 여성분과 바람이 났다는 걸. 보통의 사이에서 누가 자기자기 하나요? 게다가 스킨십도 서슴지 않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동네 식당에서 이게 무슨 짓인지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옆에 세워두고 신랑을 일으켜서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순간 웅성거렸지만 제 옆에 있는 유모차와 술에 취한 남녀를 보고는 상황을 짐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튼 신랑이 술이 떡이 되어서는 화도 안 나는지 해실거림이 오고 있길래 그 자리에서 싸대기 2대를 더 때리고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신랑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야 뭐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되는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고 했지만 주변에 계시던 남자 손님들이 신랑을 막아주신 덕분에 증거를 제 휴대폰으로 보내둘 수 있었습니다. 그날 거기 계셨던 분들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스그때는 소리 속의 아기도 아직 어린데 라는 이 말이 듣는데 어찌나 속이 쓰리던져. 그나마 그때 평소 강아지 사진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에어드랍 기능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기능 덕분에 긴박한 순간에도 빠르게 증거를 받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휴대폰 증거는 이때가 아니면 받기 힘들었을 거라서요. 그렇게 본인이 외도 현장에 걸렸고 주변 손님들의 불쾌한 시선을 느낀 신랑은 황급하게 자리를 떠났는데 떠나는 순간에는 그렇게 몰고 빨고 하던 강아지도 두고 가더라고요. 지 새끼보다도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와이프보다도 소중하게 대하단 놈이 그런 강아지를 두고 가다니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랑이 자리를 떠나자 엎어져 자고 있던 멍청한 상권녀와 둘이 남게 되었고 아이가 있는 것도 잊은 채 자리에 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장사하시는데 방해가 될 만도 한데 다행히 저에게 휴지와 시원한 냉수를 챙겨주셨고 손님들은 최대한 저를 신경 쓰지 않으려 배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다가 집으로 가면 신랑이 있을 거란 생각에 온몸이 소름 돋으며 우선 친정에 이야기를 하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시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본인 아들 일이니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남편의 외도 현장을 보았고 신랑이 지금 집에 있어서 못 들어가겠으니 신랑을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댁에서 본인 집에 본인이 있는 걸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면서 저보고 이해를 하라는 식으로 다독이더라고요. 뭐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다 보면 남자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고. 이제 아이도 낳았으니 정신 차리고 다시 제 곁에 돌아올 거라고요? 대답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뭐 짐승 새끼도 아니고 이게 말입니까? 본인 아들을 사람으로 키우신 게 아니라 짐승 새끼로 키우셨던 걸까요? 시부모님들은?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더 망설일 것 없이 본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주무시고 계셔서 아빠에게 말을 했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한 걸음에 저를 데리러 와주셨어요. 바로 집으로 가고 싶은 제 마음과는 달리 아빠는 곧장 제 신혼집으로 가셨고 저 없이 혼자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상 모르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신랑을 깨우고 집에 있던 나무 주걱을 들고 신랑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는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하는 소리가 온 아파트를 뒤흔들었고 개도 지 새끼가 있으면 잠도 안 자고 지키는데 개보다도 못한 새끼라며 신랑을 많이 때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중에 들으니 아빠가 화를 참지 못하시고는 골프채로 신랑 물건이 들어있는 장롱을 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밖에 있어서 소리만 들을 뿐이 없고 그마저도 아이가 놀랄까봐 중간에 밑에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듣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빠는 시댁에 전화를 거셨고 저희 이혼 이야기를 아빠가 시댁에 통보했습니다. 걔만 또 못한 아들 내일 보러 집에서 짐 빼라고요. 저희 집은 저희 아빠 명의예요. 결혼할 당시에 저희가 벌어둔 걸로는 수도권에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빠가 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에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둘이 잘만 살면 된다는 생각에 아깝다. 생각 없이 그렇게 주셨고 감사히 받았었는데 그래서 명의도 여전히 아빠 걸로 되어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의를 저나 남편에게 주시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시댁에서는 아이들이 별거 아닌 걸로 싸운 걸로 어린이 낳으면 어떻게 하는 식으로 말리시는데 정말 정 떨어지더군요. 그런 시댁의 아빠는 땡전 한 푼 없이 귀한 딸 데려갔으며 그래도 사람 도리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댁에 소리를 질렀고 그동은 개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그 개만 또 못한 소리로 지저대냐며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강아지는 집에 두고 저와 아이만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밴드 모임에는 제가 두 사람의 바람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들 놀라는 눈치기도 하고 제 소식을 들은 다른 유부녀 멤버들도 그 밴드에서 남편을 모두 탈퇴시켰습니다. 이게 참 남자 여자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창피한 걸 알았는지 말도 없이 모임을 탈퇴했더군요. 하긴 바람핀 년 놈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리고 신랑에게는 잘못됐다면 용서를 빚는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참 빤빤하죠? 세상에 임신해서 제가 힘들 때 걔 핑계를 대며 저를 서운하게 하고 그 걔도 모자라서 이젠 다른 여자와 개똥 같은 짓까지 한 놈이 참 낯짝도 두껍다 했습니다. 그 개똥 같은 인간에게는 이달 말까지 짐을 빼고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위자료의 양육비 그리고 상근육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말을 해두고 차단해줬습니다. 이렇게 저는 싱글맘이 되겠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걔만 보고 살다 보니 인성도 걔만도 못하게 변해버린 사람과 그런 인간을 옹호하는 시댁 식구들과 무슨 미래를 꿈꾸겠어요? 그저 아이 키우면서 저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 힘들기는 합니다만 아이를 낳은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길 그것만 바랄 뿐이에요. 이런 저에게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받게 된 충격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도 사위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딸 은혁이와 재결합을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자기 부모를 원망해야지 어쩌겠어요. 사건은 결혼식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죠. 저랑 사위는 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하게 지내려고 저에게 항상 친근하게 다가왔었죠. 저도 그게 싫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선은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 이상 가게 되면 분명 서로 상처받게 되는 말이나 행동들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게 분명하다는 걸 인생 살아오면서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계하는 입장이랄까요? 그렇다고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은혁이가 피해보려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 사돈댁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부탁할 때 빼지 않고 참석하는 편이죠. 그래야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을 테니까요. 윗보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돈댁과의 거리가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한잔하면서 대화 나눌 때도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어때요? 한번 일해보지 않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속만 채우면 되지. 용돈벌이도 하고 좋잖아요. 요즘 일손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두둑히 챙겨줄 테니 생각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집에만 있으면 뭐해요? 이럴 때 바깥바람도 좀 쐬고 김치 떨어지면 몇 통 가져가라고 하는 거지. 외국인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요. 손이 야무지지 않아서. 보니까 음식 솜씨도 좋던데. 김치 공장에 와서 잠시 일손 도와주고 용돈 챙기고 김치도 좀 챙겨주기로 했다고 며칠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새아가한테 얘기 좀 잘해봐요. 그래도 알고 일하는 거랑 모르고 일하는 거랑 차이니까. 그래요.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요즘 심심하기도 했고 마침 김치도 떨어졌었는데 덕분에 김치 걱정은 없겠어요. 그렇게 서로 한참 웃고 떠들며 대화하다가 은옥이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사돈이랑 함께 있다며 잠시 김치 공장에 들어가 일손 도와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자 수화기에서 사돈 귀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사서 고생을 하냐며 욕을 하고 있는데 골병들 일 하지 말고 그냥 김치도 사서 먹고 나이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 일하지 말라며 제가 허리 굽힌 상태로 김치 담그고 있는 모습에 싫다고 은옥이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부탁을 했고 저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한 상태라 다시 무르기 난감해서 조금만 해보고 힘들면 그만두겠다고 따라하게 얘기했어요. 그제 아무 말 없이 대화가 끝이 났죠.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은옥이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별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애써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표정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었어요. 막상 그 자리에서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는 말과 함께 인사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못한 게 내심 마음에 걸렸고 계속해서 그때의 상황이 생각나 불편해하고 있는데 은옥이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대화를 이어나갔죠. 결국 일손이 부족해서 어렵게 말을 꺼낸 사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냥 좋은 경험해본다 생각하고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일하겠다고 말했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고맙다는 밝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다음 날부터 사돈의 차를 타고 김치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파악하며 구경 위주로 하루를 보냈어요. 직원분들과 인사도 하고 잠시 일손을 도와주러 왔다며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줬죠. 외국인 분들과 반갑게 인사도 오고 갔어요. 한국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인상이 안 좋아진 사돈이 절 따로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냥 첫날이니까 넘어가지만 다음부터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애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능구렁이처럼 행동한다니까. 말도 어찌나 안 듣는데. 절대 존댓말 하지 말아요. 그냥 반말해요. 정줄 필요도 없어요. 쟤네들이 잔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리는데요. 내가 저번에는 헛딱지가 나서 엄청 뭐라고 했는데 한마디도 지려고 하지 않고 막 대들더니 김치 안 만들겠다고 사장이 나에게 오히려 큰 소리 쳤다니까.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서 참고 넘어가는 거지. 나중에 봐봐. 다 잘라버릴 거니까. 그럼 내일부터 같이 좀 해봐요. 그때 사돈의 얼굴에서 신보가 가득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랑 카페에서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장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직원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점점 많은 간섭과 잔소리가 심해졌죠. 배우는 입장인 저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생각보다 김치에 속을 넣는 재료가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이건 무슨 양념만 바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외국인들이 만들길래 저는 제 방식대로 집에서 김치 담글 때처럼 김치 안에 넉넉히 속을 넣었죠. 그래야 맛이 있지 않겠어요? 김치 색만 입히는 정도로 만든 김치는 소비자를 생각했을 때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행동을 빤히 쳐다보던 외국인 분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며 제가 만들어서 옆으로 빼놓은 김치를 전부 가져가더니 안에 집어넣었던 속을 전부 꺼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저에게 경고하듯 얘기하길래 완성품을 쳐다보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누가 사 먹겠냐고 말하는 순간 사돈이 순찰을 하듯 상황을 체크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김치 만드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만든 김치 절반을 제 옆에 갖다 놓고 제가 만든 김치 속을 마저 빼고 있는데 그걸 본 사돈이 화들짝 놀라며 외국인에게 달려가 김치 속 많이 넣었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라는 표정으로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급하게 다가가 제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제야 좀 진정이 된 듯 착하게 저를 보며 다른 직원이 하는 걸 보고 잘 따라 배우라고 어색한 웃음을 하면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폭풍이 휘몰아치듯 순식간에 식은 땀이 흐를 정도로 분위기가 무서웠습니다. 저도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하며 일주일 정도 다녔는데 항상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김치 속 좀 적게 넣으라는 말들이었고 남들처럼 비슷하게 일하고 있는데도 사돈이 보기엔 마음이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대낮부터 술을 먹고 회사에 들어와서 언성을 높이며 일 좀 똑바로 하라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고 있는 사돈의 모습이 상당히 신경이 거슬렸고 사장이라고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보기 힘들어 일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집에서 김치 담근 것처럼 딱 한 포기만 속재료를 많이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지 않고 사돈의 눈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주 난리가 났죠.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그냥 색깔만 그런 것 같대요. 짠맛밖에 안 난대요. 어떤 사람은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배추장아찌를 먹는 것 같다며 다신 시키지 않겠다고 난리도 아니던데요. 상품평은 보고 계신 거죠.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 기분 나빠지는 마시고요.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얼굴에 김치를 버무렸던 고무장갑이 날라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사장인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며 고무장갑으로 후려쳤네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그걸 본 다른 직원분들은 모두 경악을 했고 제 얼굴과 머리카락에 빨간 양념들이 들러붙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필 눈에 들어가 엄청 매워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또 은옥이가 보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걱정이 됐는지 일하는 곳에 잠시 들렀는데 이런 상황을 또 보게 된 거죠. 술을 먹은 사돈은 그동안 외국인들 때문에 쌓여있던 감정들까지 저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았어요. 고무장갑을 사정없이 휘둘러댔죠. 눈이 매워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은옥이가 소리치며 달려오고 있었고 희미하게 보이는 은옥이는 왼손으로 양념을 한 움큼 집더니 사돈에게 문지르며 입안에 속재료를 꽉꽉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다고 사돈을 진짜 김치로 만들어버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위가 뒤늦게 들어왔죠. 같이 온 거였어요. 은옥이가 먼저 들어왔고 사위는 주차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다짜고짜 은옥이에게 화를 냈고 결국 사돈 싸움이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상황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김치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걸 모두 지켜봤었던 외국인 직원분들이 사위에게 모든 걸 설명해주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걸 알게 된 사위가 저와 은옥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사돈은 왜 사과하냐며 더 크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돈 혼자 진정이 되지 않자 은옥이와 저는 자리를 피했고 일단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 오는 동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빨갛게 눈이 충혈된 제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 화장실의 거울을 보는 순간 이 나이 먹고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게 갑자기 서럽게 느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거실에서는 은옥이와 사위가 싸우는 듯 심각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은옥이는 잠시 나갔다 온다며 흥분해서는 빠르게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면서 얼굴과 머리카락이 말라붙어 있던 것들을 힘겹게 떼어내고 거슬러 나왔는데 사위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치 공장에 경찰들 와 있다며 이혼하겠다고 은옥이가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제발 다시 와달라고 애원하길래 빠르게 다시 김치 공장으로 달려갔죠. 사돈도 급하게 얼굴을 닦았는지 어느 정도 괜찮아 보였지만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은옥이는 경찰을 동원해 현장의 CCTV를 확인했고 알고 보니 저한테 한 행동에 대해 소송을 걸려고 움직이는 듯 했죠. 저는 일단 진정하라고 했지만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벌써 눈이 돌아가 버린 상태라 수습이 되지 않았고 사돈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듯 계속해서 심한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점점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CCTV를 확보하고 경찰분들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는데 외국인 직원 한 분이 은옥이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얘기하는 순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은옥이는 급하게 김치 숙성실로 달려갔고 거기에 있는 양념을 들추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믹서에 갈아 만든 양념들을 보관해두는 곳이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던 건지 벌레가 바글바글했고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죠. 경찰분들도 충격을 먹었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사돈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사돈이 한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차피 다 갈아야 하는 재료들이고 단백질인데 뭐가 문제 있냐며 저희 가족들도 맛있게 먹지 않았냐며 소리치는데 그 말을 듣던 은옥이가 밖에서 달려나가더니 모바이트를 하고 말았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김치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은옥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사람이 먹지 못할 식품을 판매한 사돈에게 소송을 걸었고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리스트까지 뽑아서 구매한 사람들 모두 소송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사돈 댁은 순식간에 길거리에 앉은 꼴이 되었고 은옥이는 사위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찾아와서 그때 상황은 미안하다며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은옥이는 절대 용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돈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어요. 절대 저한테 와서 용서를 빌지 않겠답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받게 되는 벌 충분히 받고 이웃침에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